장사미사의 유감. 요즘 나라가 난리가 났죠. 뭐라고 표현이 안 됩니다.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품위 이런 건 모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요. 그런데 장사미사가 뭐 합니까? 그런 얘기 거론할 입장이 못 되죠.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니 박근혜 게이트니 정유라 아무튼 그 지저분한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는 게 없어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잘 아시는 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시면 되고요. 저는 한 사람의 국민, 시장바닥의 장사미사로서의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거밖에는 못하는 주제죠.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몹시 화가 납니다. 그리고 몹시 비참하기도 합니다. 한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의 꼭두각시처럼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정말 어이가 없어요.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놨던 대한민국의 공을 그 딸이 30년 만에 다 헐어먹은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기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했어요. 호부견자라는 말이 있죠. 호랑이의 아버지의 개자식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만한 자식이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호랑이 아버지에 어떻게 개자식이 나올 수가 있느냐 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케이스에 속할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한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의 공과를 동시에 만들어냈지만 과보다는 공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덕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기도 했고요. 박정희 향수를 잊지 못한 많은 노인들이 그 딸에게 동정표와 향수표를 던져준 겁니다.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특정 사교 집단의 교주의 딸인가요? 일자무식이라고 그러죠. 제가 일자무식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어떤 기자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저 돈 많은 일자무식 아줌마를 생각하면 된다. 연설문을 고칠 만한 능력이 있는 여자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들이 봤습니까? 모르죠.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수준이 안 되는 그런 그 사이비 교주의 딸, 무당에 가깝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호스트바, 그러니까 남창이라고 그러죠. 몸을 파는 남자들이 있는 호스트바의 마담, 그리고 무슨 광고 감독, 이런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그 국가 최고 지도자를 꼭두각시처럼 부렸다는 사실이 정말 허탈하고요. 믿고 싶지 않을 정도예요. 몇 번이고 허벅지를 꼬집어 본 사람들도 꽤 많을 겁니다. 얼마 전에 그 광화문인가요? 그게 촛불이 켜졌는데 정말 저도 촛불 들고 나가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더라는 겁니다. 이건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어요.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해서 7푼이 8푼이 소리가 나왔었어요. 자, 박근혜 대통령을 7푼이 8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자기의 지도자로 뽑은 국민은 몇 푼입니까? 반푼이요? 반푼이 3푼이죠. 박근혜 대통령을 7푼이 8푼이라고 인정하게 돼버리는 순간 그 사람을 지도자로 뽑았던 사람들은 반푼이 3푼이로
아주 그 무시하고 바보 집단으로 바뀌어버리는 그 비참함을 겪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자니 버젓이 현실은 나와 있고, 도대체 이 국민들의 분노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와중에도 이거는 이제 그 진보나 보수의 진영 논리에 관계없는 공통적인 분노예요. 저는 중도에 가깝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보수에 좀 가까운 중도였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화가 나요. 자기네들을 통치해달라고 뽑아낸 사람이 또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꼭두각시였고, 그 지시를 내리는 사람들은 아주 수준 없는 아주 싸구려 집단, 천박한 집단이었다는 사실이 도대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악몽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방어하는 어떤 한 보수 언론인을 보면서 저는 그 사람을 보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기 편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권이고 재벌이고 모두 다 편을 들고 자기 이익에 반하면 어느 누구한테도 이빨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수 언론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자기 입으로 자기가 보수랍니다. 열심히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진영 논리를 따질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수 얘기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보수 얘기를 할 때가 아니거든요. 국민이 지금 공통적으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진보 논리, 보수 논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도 여전히 딴소리하고 앉아있어요.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저런 방법으로 여태까지 생존해왔나? 한편으로는 측은하기도 하고 전에는 우스웠는데 지금은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납니다. 이건 지금 보수와 진보의 논리에 관계된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국가의 위상과 자존심에 관한 문제예요. 여기에 무슨 진보, 보수 논리가 왜 등장하느냐 이거죠. 국가 최고 지도자가 천박한 클래스의 집단의 꼭두각시로 살아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 어떻게 진보하고 보수 논리에 적용을 시키냐 이거죠. 이건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자존심, 국민으로서 자존심, 국가로서의 자존심을 거론할 때지 진보, 보수 또 맨날 빨갱이 타이레기나 하려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언론인으로서 목구멍에 풀칠을 하고 사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박근혜 대통령이 7푼이냐 8푼이냐 우주에 기찼고 뭐 무슨 혼이 정상이니 비정상이니 통일은 대박이냐는 그런 걸투당투하는 일반 사람이 잘 쓰지도 않는 언어를 쓸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래도 국가 지도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뽑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뽑아놓고 우리가 부정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은 가슴에 아주 대못을 박아버렸어요. 우리 국민이 7푼이고 우리 국민이 8푼이고 우리 국민이 반푼이 3푼이 천하의 멍청이 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을 전부 다 어느 한순간 바보로 만들어버렸어요. 화가 안 나겠습니까?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어야 될 때예요. 근데도 여전히 딴소리하는 어떤 사람. 한때는 측은했지만 지금은 얄밉게 보입니다. 조잘조잘 떠들어대고 있는 입에다가 주먹을 한 대 날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우리들 앞에서 또 보수의 가치, 보수의 이상을 얘기한다면
그거는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가 보수 언론인, 그 가증스러운 보수 언론인을 얘기하는 건지, 우리 국가 지도자를 얘기하는 건지, 천하의 바보스러운 우리 국민을 얘기하는 건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막 혼란스러워요. 확실한 건 국가 지도자가 7푼이든 8푼이든 국민이 반푼이든 3푼이든 이 7푼이 8푼이 공화국이 서서히 종말을 향해 달리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이 7푼이 8푼이 공화국의 끝은 우리들 앞에 모습을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용두사미처럼 흐지부지 있었던 일인지 없었던 일인지조차도 모르게 그렇게 사라질 수도 있고,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서 끝끝내 우리들한테 부끄러움을 던져주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로 남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확실한 건 시장바닥의 장사미사조차도 분노를 느끼고 있는 이 현실이 역사에서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짓은 절대로 진실을 덮지 못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힘없는 장사미사가 방귀 뀌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려니 답답하기도 하고 별로 아는 것도 없어서 그만하렵니다. 그러나 참으로 부끄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사미사 유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